네, 오늘은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우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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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손님께서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98기였던 양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선배예요. 그러시다면서. 학교 같이 네, 다니는. 대선배님. 지금 알았어요. 네.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지루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저 첫 번째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제가 좀 늦깎이로 결혼을 했어요. 40에 결혼해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 2명 열심히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픽 모델 에이전시라는 20대, 30대 초반 프로모델들 프로모델들을 이제 드라마, 영화, 광고에 캐스팅하는 캐스팅 에이전시 업체 대표를 한 지가 7년 됐고요. 지금 작년부터 진드레스라는 공연 기획 업체예요. 이게 뭐냐 하면 패션쇼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표이자 뷰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을 변신시켜 놓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를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워킹도 가리키고 퍼포먼스도 가리키고 또 제가 아직도 현역으로 프로 모델로 활동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직업이 늘어놓은 것만 해도 한 5, 6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바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키가 제가 지금 예전에 171이었는데 얼마 전에 되니까 170이더라고요. 줄었더라고요. 근데 키가 크다 말아가지고 모델을 못했어요. 그래도 지금 활동하신다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 시니어들 대세예요. 좀 불러주세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네. 요즘 시니어 모델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시는 선배님도 키가 아주 크진 않으신데 요즘에는 군 높은 거 신고 하시던데, 통굽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그분도 지금 들어오신 지 2년이 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워킹도 잘하시고 굉장히 큰 브랜드에서 지금 디자이너 쇼도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그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사고 있어요. 그게 시니어분들의 강점이에요. 굉장히 노련함과 성숙함과 그 다음에 주니어들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그 깊이감이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매칭시켜서 요즘에는 주니어분들과 시니어분들의 조화로운 쇼를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여전히 미모가 엄청나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모습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승무원을 하셨을 때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는 5년 조금 넘어서 이제 그 고비가 왔을 때 마침 비행기에서 되게 유명한 에이전시 대표님이 타셨는데 어찌저찌 말을 섞다 보니 그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171.5에 몸무게가 43kg 정도 됐어요. 완전 네. 마르셨다. 그만치 마르고 이제 앉아서 보시다 보니 제 키가 한 175로 보이셨나 봐요. 그때 제의를 받고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이제 그 권태기가 심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나 좀 내려놓고 싶다 했던 찰나에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찾아가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예. 근데 명함을 처음부터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오디션을 보고 통과된 다음에 사실 저 그때 봤던 누구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딱 명함 드렸더니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냐? 왜 이렇게 쪼꼬매졌어? 그때 꽤 큰 줄 알았더니 크진 않구나.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조금 의외의 그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처음 입사했을 때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맞아. 처음. 그러면 다음도 입사가 그러니까. 있으시다는 건가요? 눈치가 엄청 빠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시작하면서 이거다 싶으니까 제가 좋았을 사직서를 것 같아. 내버렸습니다. 되시고 미쳤죠? 미친 거죠. 집에도 말을 안 하고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적어도 네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면 상의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섭섭하긴 하셨겠다. 그래서 또 입사를 하셨구나. 모델을 하다가
비행기 소리만 나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리워가지고. 아니 이상해요 진짜 그 어린 그건 마음에. 뭔지 알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어린 마음에 나는 비행기 진짜 타기 싫어 막 이런데 걔만 지나가면 눈물이 흐르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게 내가 할 걸 다 못하고 나왔나 보다.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거까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못해서 이건 분명히 아쉬움이고 미련이야. 예.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라 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23이시면 다시 채용되죠. 네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다시 입사를 해서 또 열심히 다니다가 근데 하필이면 또 1년 반 차에 제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이제 또. 병가 신청을 했는데 계약직인지라 병가가 한 달 이상 안 돼요. 근데 아. 그때 제가 반달연골이 나가는 바람에 예, 굉장히 크게 많이 좀 나갔네.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만두고 치료 다 받고 그 후로 8개월쯤 후에 다시 또 시험을 교육을 정말요? 봤어요. 대단하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대한항공을 3번 입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입사하신 거는 재채용으로 입사하신 건가요? 네, 두 번 다 두번 다. 경력직인데 경력직. 경력계약직. 경력계약직. 아니 2번은 그래도 종종 보거든요. 네, 네, 네. 3번 세 번 입사는 입사하신 처음 분은 들었어. 그렇게 해서 3번의 입사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대한항공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면서 어디를 3번 시집을 3번 가겠어요. 맞아요. 뭘 3번 하겠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3이라는 숫자가 참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맞아요. 잡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재입사하시다가 모델 일은 뭐 병행을 하셨지만 네네네. 중요한 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대한항공을 그만두고 이제 그 만기가 돼서 계약직들은 나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모 항공사에 그 교관이라 그러죠. 추천을 받아서 그때 그룹장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받아서 들어갔는데 조금 많이 신생이라 그런지 새로 생긴 항공사였어요? 큰 회사에 있다가 정말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면세점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또 제의가 들어왔네요. 예, 면세점에 이제 세컨 매니저로 좀 있었죠. 판매에 대해서 조금 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잘 팔았어요. 면세점에서 신기하게. 근데 그게 우리가 기내 판매하잖아요. 너무 잘 알죠. 기내 판매를 하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맞네, 도움이 맞네.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서비스만 하고 진짜 잘난 척하는 그런 직업만은 아니에요.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청소도 잘해야 되고요. 맞아. 화장실 청소부터 너무 정리정돈부터 맞아. 냅킨 접는 법부터 진짜 하다못해 레스토랑 매니저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운이 좋게 40에 결혼을 했는데 네, 다행이시다. 바로 애가 생기고 2년 있다 또 둘째가 생겨서 그래서 애기들만 딱 키우다가 가세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기울었네요. 예,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제가 같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다시 나오면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면세점 쪽에서도 콜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승무원 학원 쪽에서도 콜이 있었고요. 아시잖아요. 이제 그쪽에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그 CS 강사라고 하죠. 또 그렇죠. 기업 쪽에서도 살짝의 콜이 있었고. 근데 그쪽은 전혀 안 땡기는 거예요. 제가 6년을 쉬었는데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쪽인 거예요. 내가 비행을 한다면 몰라도.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방송 쪽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방송 쪽을 딱 누가 이제 다시 해볼래 이랬는데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쪽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단역, 이미지 단역 이런 걸로 하다가 너 모델 했으니까 이제 모 회사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모델들 들어가는 씬들이 있을 때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 6년 전쯤에 에이전시를 모델 에이전시를 다시 후배들을 모아서 시작하게 돼서 처음에 56명으로 이제 같이 단톡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방송이 있으면 같이 클럽 씬도 가고 파티 씬도 가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은 150명이 넘죠. 네. 근데 그게 소속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일을 있을 때 던져줄 수 있는 그 저희 그 풀이에요. 풀. 풀이에요. 그럼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승무원했던 일이 면세점이라도 도움이 됐었다. 이런 네, 얘기 잠깐 맞아요. 했는데 그러면 승무원의 일과 지금 하시는 일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승무원의 장점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늘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몸담고 있을 때는 안 느껴지는 건데 이제 뒤돌아봤을 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거. 내가 슬퍼도 화가 나도 진짜 우울해도 손님들 앞에서는 나는 웃어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거든요. 나중에는 손님을 보면 그걸 잊게 돼요. 맞아.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치유를 받는구나 생각이 한 4년차 넘었을 때부터 났고, 재계약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저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손님들을. 거기서 배웠던 게, 지금 제가 시니어 모델분들을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또 주니어들 방에는 아까 그렇게 150명 있고 시니어분들은 110명 정도가 따로 계시거든요. 예, 모델분들. 저희 진드레스.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야, 너는 다른 대표들이랑 달라, 이러는 거여서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랬지. 너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대. 왜? 그랬지. 진짜 동생 같고 언니 같고 진짜 이모같이 대해준대요. 진심으로 대하셔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승무원 때 배운 거예요. 내가 피드백이 이분들로부터 내릴 때가 피드백이 꼭 오거든요. 승무원들은. 맞아. 내 손을 붙잡고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맞아. 근데 이 말을 들은 날은 내가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서비스를 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에서도 제가 뭘 팔 줄 알겠어요. 왜 많이 팔았겠어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얘 입장이면 어떤 걸 살 거. 이게 비싸지만 나는 조금 싸고도 향 좋은 걸로 여러 개를 사면 좋겠다 하면 저는 밀어붙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살 사람이 10개 사고 했던 거거든요. 추진력도 있으시고. 네,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 영업 능력인데, 저는 그거를 그냥 마음에서부터, 얘부터 나가면 절대 안 돼요. 모든 일은 마음에서부터. 그거를 저는 맞습니다. 승무원에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속이 다 후련하네.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그러니까 내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승무원끼리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죄를 져치고 내가 사무장이 먼저 돼야 되는데, 죄를 져치고 내가 사무장님한테 더 이쁨 받아서 고가 받아야 돼. 자, 모든 내 마음속의 지옥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예, 경쟁 상대를 남으로 두지 마시고요. 경쟁 상대를 한 달 전에 1년 전에 불과 1시간 전에 나로 두세요. 맞아요. 그때보다 한 걸음 나아간 나로 발전하겠다 생각하고, 저를 되돌아보면요, 그 남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완전 감명 깊은 얘기. 맞아요. 오늘 저희랑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